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 150문제로 한능검 1등급 맞기 신쌤입니다. 오늘이 그 3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일제강점기로는 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53의 기출문제네요. 다음 대화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얼마 전 종로 일대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 소식을 들었는가? 이날 체포된 학생들에 대한 공판이 곧 열린다더군. 융희 황제의 인산일에 학생들이 경문을 뿌리고 만세를 외친 그 사건 말씀이시죠? 여러분 게임 끝났죠? 융희 황제의 인산일, 즉 순종의 인산일에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펼친 이 사건은? 그렇죠. 60만세운동. 따라서 이 문제는 60만세운동에 대한 옳은 설명 찾아봐라. 1번 원산 총파업의 노동자들과 연대하였다. 이건 신간에 대한 설명이고, 2번 치안유지법이 제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제정되었는데 60만세운동은 그렇죠 1926년에 일어났으니 아이구야 치안유지법이 먼저 제정되었네요. 3번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대표회의도 1923년에 즉 60만세운동보다 먼저 일어났네요. 4번 한일학생 간 충돌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이건 1929년에 있었던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설명. 5번 민족협동전선인 신간의 결성에 영향을 미쳤다. 5번이 정답이네요. 5번 정답. 자, 그러면 우리 60만세운동 한번 정리해볼까요? 60만세운동의 배경은 식민지 교육에 대한 불만, 거기에 일제의 수탈이 더해졌고 거기에다가 순종의 서거까지 더해지면서 일어나게 되었다. 우선은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계도 이 60만세운동을 준비하였으나 일제에 의해 사전 발각되고 말았고, 또 천도교계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계도 이 60만세운동을 준비했으나 이 역시 일제의 사전 발각되고 말았다. 또 학생들, 특히 조선학생과학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도 이 60만세운동을 준비하였는데 이들은 발각되지 않고 계획대로 시위운동을 실행해 옮기게 되었다. 일제는 이 60만세운동을 예측을 했습니다. 어떻게? 3.1운동 겪었잖아요. 고종의 인산일에 있었던 3.1운동을 겪었기 때문에 순종의 인산일에도 무언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전에 그렇죠 사회주의계, 민족주의계 잡아들였고 다 이제 안심은 되지만 그래도 곳곳에 삼엄한 검문과 경비를 펼쳤다. 경찰과 군대를 풀어서. 자, 이런 와중에 드디어 6월 10일 순종의 인산일 장례 행렬이 지나가자 준비를 해두었던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실시하게 되었다. 자, 따라서 결국 60만세운동은 학생들 중심의 만세운동이었고 일제는 치안유지법을 적용해서 이들을 탄압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60만세운동의 준비 과정에서 일부 사회주의 세력과 일부 민족주의 세력이 연대를 모색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 민족유일당운동, 즉 민족협동전선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어서 결국은 신간의 결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55의 기출문제네요. 밑줄 그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학생의 날 기념우표이다. 학생의 날은 1929년 한일 학생 간 충돌을 계기로 광주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된 이 운동을 기리기 위해 1953년에 제정되었다. 여러분 1929년 한일 학생 간 충돌을 계기로 광주에서 일어난 이 운동은 그렇죠 광주학생 항일운동. 따라서 이 문제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옳은 설명 찾아봐라. 1번 조선 형평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건 형평운동에 대한 설명이네요. 여러분 형평운동 아시죠? 1920년대 백정들의 신분해방운동. 전혀 상관없고. 2번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삼아 추진되었다. 이건 우리 방금 전에 본
60만세 운동.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이건 3.1 운동에 대한 설명이고. 4번 국내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 60만세 운동에 대한 설명이네요. 5번 신간의 중앙본부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이게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옳은 설명이네요. 5번 정답. 자, 그러면 광주학생 항일운동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만세 운동 이후 전국 각지 학교에 비밀 결사 조직이 결성된다. 그래서 일제의 식민지 차별교육과 억압에 대해서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통해서 저항하고 이 동맹휴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즈음 1929년 11월 달에 광주에서 나주간 운행하는 통학열차 안에서 일본인 남학생이 우리나라 여학생 박기옥을 희롱하였다. 그때 마침 박기옥의 사촌동생이 있었는데 이 사촌동생을 중심으로 한일 남학생들과 일본 남학생들 간의 충돌이 발생했는데 일본 측에서 이걸 편파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였다. 이에 분개한 광주 학생들이 1929년 11월 총궐기하였고 그 뒤 서울 및 전국 각지 학생들이 이에 동참하면서 동맹휴학과 시위가 연이어 일어나게 되었다. 거기에다가 민중들까지 가세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이제 전국 규모의 항일투쟁으로 확대되었고 만주, 일본까지 확산되었다. 이때 신간에는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학생들을 지원하였고 결국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60페이지 출문제네요.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경성방직 주식회사의 광목신문 광고야.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는 문구가 인상적이야. 그래, 이 광고는 민족기업을 육성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려는 가 중에 등장했지. 여러분,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는 구호 아래 민족기업을 육성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려는 운동은 그렇죠. 물산장려운동. 따라서 이 문제는 물산장려운동에 대한 옳은 설명 찾아봐라. 1번 통감부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여러분,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 시작되는데 통감부는 1910년 없어지잖아요. 1번은 탈락. 2번 국채보상 기성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건 1907년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설명. 3번 자작회 토사내용 부인회 등이 활동하였다. 이게 물산장려운동에 대한 옳은 설명. 3번 정답. 4번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이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 언제 설립된다? 1897년, 99년에 설립되잖아요. 시기가 전혀 안 맞네. 5번 일본, 프랑스 등지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이건 1929년 원산 노동자 총파업에 대한 설명.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물산장려운동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산장려운동의 배경은 그렇죠. 회사령이 철폐되면서 우리 민족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이 되었고 이때 일제가 관세 철폐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산 상품이 물밀듯이 조선으로 들어오려고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1923년 한일 간 관세가 철폐되면서 일본산 제품들이 물밀듯이 조선으로 밀려 들어왔다. 이런 배경 하에서 조만식이 평양에서 조선 물산장려회를 설립하면서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되었다. 즉 국산품 애용을 강조하였고 근검저축, 생활개선, 금주, 단연, 즉 금연운동이 함께 일어나게 되었다. 자, 여기에다가 1922년 자작회, 1923년 토산애용 부인회 등의 조직이 가담하면서 물산장려운동이 좀 더 확대되었고 결국은 이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거 1907년도
국제보상운동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국제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자, 이 물산장려운동은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하였고 핵심 구호는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이런 구호 아래 열심히 운동을 하였다. 그런데 사회주의 계열은 이 물산장려운동에 비판적이었다. 왜? 부르주아, 즉 자본가들을 위한 운동이다 라고 비판하면서 참여에 회의적이었다. 거기에다가 일부 상인과 일부 자본가들이 토산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자기들 배만 불기를 하였고, 거기에다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강화되면서 결국 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49회 기출문제네요. 밑줄군 투쟁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최근 개통된 천사대교를 건너면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소작쟁이가 전개된 암태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시 암태도의 농민들은 고율의 소작류를 징수하는 지주 문제철에 맞서 목포까지 나가 단식을 벌이는 등 약 1년에 걸친 투쟁으로 소작류를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 이 투쟁은 뭐다? 그렇죠. 1923년에 있었던 암태도 소작쟁이. 따라서 이 문제는 암태도 소작쟁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 찾아봐라. 1번 회사령이 제정되었다. 회사령은 언제? 1910년대. 2번 농광회사가 설립되었다. 아이구야, 이건 더 올라가네. 이건 대한제국기 아니에요. 농광회사 1904년에 설립됩니다. 3번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것도 1910년대. 4번 조선농민총동맹이 결성되었다. 그렇죠. 조선농민총동맹은 1927년에 결성되니까 1923년에 있었던 암태도 소작쟁이 이후의 사실이네요. 4번 정답. 5번 함경도에서 방공령이 선포되었다. 이건 1880년대 역사적 사실이네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의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민운동 먼저 볼까요? 1910년대의 토지조사사업, 1920년대 산미 증식계획으로 조선인 소작농들은 높은 소작료를 부담해야만 했다. 그래서 1920년대 농민운동이 시작된다. 처음에는 생존권 투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작료 인하, 소작권 이전 반대를 목적으로 운동이 시작되었고, 가장 대표적인 농민운동이 1923년에 있었던 암태도 소작쟁이. 1년간의 투쟁으로 결국 소작료 인하에 성공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1924년 조선 노농총동맹이 결성되고, 이게 1927년 분화되면서 농민운동단체와 노동운동단체가 분화되면서 조선농민총동맹이 결성돼서 전국적인 농민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 1930년대 접어들면 이 농민운동 세력이 사회주의자들과 연계하면서 혁명적 농민조합이 탄생하고, 즉 적색 농민조합이 탄생하게 되는데, 당연히 사회주의자들과 연계했기 때문에 비합법적인 조직. 그러다 일제가 조선 소작 조정령을 제정하고 조선 농지법을 반포한 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일제가 강력하게 탄압함으로써 농민운동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자, 그러면 노동운동도 살펴볼까요? 노동운동 왜 일어났다? 일제의 식민지 공업화 정책으로 노동자는 증가하고, 이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노동운동이 탄생하게 된다. 자, 우선 1920년대는 농민운동과 똑같습니다. 생존권 투쟁을 위해서 노동운동이 시작되었다. 목표는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자, 그래서 1920년 조선 노동공제회가 먼저 탄생하고, 조선 노농총동맹이 1924년 결성된 후 조선 노동총동맹이 1927년 결성된다. 대표적인 노동운동 한번 살펴보면 1923년 있었던 경성 고무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파업. 이때 파업에 참가했던 여성 노동자 강주령이 평양 을밀대 지붕 위로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하기도 하였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건 1929년에 있었던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게
일제강점기 최대의 노동운동이었다. 이에 세계 각지의 노동자들이 지지를 표명하였고 신간에도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지원하였다. 1930년대는 농민운동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자들과 연계하여 혁명적 노동조합이 탄생하였다. 즉 적색 노동조합이 탄생했는데 당연히 사회주의자들과 연계했기 때문에 비합법적인 조직. 농민운동과 마찬가지로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탄압이 가혹해지자 이 노동운동 세력도 크게 약화되고 만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